똑같이 바쁜데 누구는 허둥지둥하고 누구는 우아해 보입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혹시 급한 일이 생기면 말이 빨라지고 상사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뚝딱거리는 고장날 로봇이 되시나요? 그건 당신의 성격 탓이 아닙니다. 단지 이 기술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화가 날수록 더 차분해지는 기센 사람들의 소름 돋는 대화법과 방전된 멘탈을 100% 충전하는 의외의 방법을 얻어가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돈이 많으면 저절로 마음의 여유가 생길까요? 우리는 흔히 통장 잔고가 두둑해지면 세상 만사 다 여유로워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여유는 비싼 호텔 라운지가 아니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그 1초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부장님이 계십니다.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죠.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그 짧은 순간을 못 참아서 왜 안 닫혀? 하면서 닫힌 버튼을 다다다다다 연타합니다. 어떠세요? 여유 있어 보이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없어 보이시나요? 반면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 있습니다. 실수로 뜨거운 커피를 흰 셔츠에 쏟았어요. 당황해서 허둥지붕할 법도 한데 어이쿠 아깝네 닦으면 되지 뭐 하면서 차분하게 휴지를 뽑아듭니다.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은 느낍니다. 와, 쟤는 진짜 멘탈 세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급한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허둥지둥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만의 페이스를 지키는 사람인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속도에 관한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여유 있다는 말의 정의는 아주 심플합니다. 물리적으로 봤을 때 느리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행동이 굼뜨거나 눈치가 없어서 느리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급해지고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자기만의 속도, 즉 마이 페이스를 잃지 않고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여유를 타고난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쟤는 원래 성격이 느긋하잖아.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서 안 돼. 라고 말이죠. 하지만 김경일 교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유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문제라고요. 내 맘대로 안 되는 상황, 상사가 닥달하는 상황이 오면 우리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본능적으로 속도를 올립니다. 말이 빨라지고 걸음걸이가 급해지고 손동작이 허둥지둥하죠. 이때 뇌의 엑셀을 밟지 않고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진짜 고수들이 가진 여유의 실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스나 흑막 같은 기센 캐릭터들, 절대로 말 빨리 안 하죠?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급해도 또박또박 천천히 자기 할 말을 다 합니다. 반대로 쫄병들은 어떤가요? 형님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숨도 안 쉬고 다다다다다 보고하죠. 결국 여유란 건 상황에 휘둘려서 내 속도를 뺏기느냐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 속도를 지켜내느냐 이 한 끗 차이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의 속도를 조절해야 할까요? 바로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발표나 면접 준비는 완벽하게 했는데 막상 입을 여는 순간 말이 다다다다 빨라져서 만쳤던 경험요. 혹은 연인과 싸울 때 내 말 좀 들어보라고 하면서 속사포처럼 쏟아내다가 오히려 넌 왜 그렇게 흥분해? 라는 말만 듣고 억울했던 경험 말이죠. 김경일 교수님은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용보다 중요한 건 속도다. 아무리 논리적이고 좋은 말도 빠르게 하면 상대방은 불안을 느낍니다. 반대로 심지어 거친 욕설조차도 아주 천천히 하면 위험이나 공포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야, 이라고 빠르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무섭기보다는 저 사람 성격 파탄자인가? 하고 감정적으로 느껴지죠. 그런데 반대로 아주 낮고 느린 목소리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야, 야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나 진짜 큰일 났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속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급할 때 말이 빨라지는 이유는 내 마음이 불안하다는 걸 뇌가 들켰기 때문입니다. 빨리 설명해서 이 상황을 모면해야 해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말이 빨라지는 순간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느낍니다. 쟤 지금 쫄았구나. 내가 이겼네.
즉, 말이 빨라지는 순간 여러분은 그 관계에 을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진짜 기가 센 사람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순간에도 절대 말의 속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0.8배속으로 더 느리게, 더 또박또박 말하죠. 그 느림 속에서 상대방은 알 수 없는 압박감과 여유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누군가 나를 긁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이 오면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나는 0.8배속으로 말한다. 이 작은 속도의 차이가 여러분을 만만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자, 속도를 조절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관찰입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대화할 때 두 개의 눈을 동시에 뜹니다. 하나는 상대방을 보는 눈, 다른 하나는 나 자신을 보는 눈이죠. 보통 사람들은 둘 중 하나만 봅니다. 상대방 눈치만 보느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횡설수설하거나 반대로 내 할 말 생각하느라 상대방이 지루해하는 표정도 못 보고 자기 고집대로만 떠들다가 분위기를 망치죠. 하지만 진짜 고수는 다릅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내 말에 관심을 보이네? 라는 타인 관찰과 나 지금 좀 흥분해서 말이 빨라지려고 하네? 라는 자기 관찰이 동시에 돌아갑니다. 이렇게 양쪽을 다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마치 유체이탈을 해서 제3자의 입장에서 대화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말이죠. 실수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난 망했어 라며 감정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긴장해서 실수를 했구나. 심호흡 한번 해야겠다 라고 나를 관찰하고 수정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관찰의 힘이 생기면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허둥지둥하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친구들이랑 있을 땐 관찰도 잘하고 세상 여유로운 사람인데 왜 유독 직장 상사 앞이나 어려운 자리만 가면 말도 더듬고 뚝딱거리는 고장난 로봇이 되는 걸까요? 내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자존감이 낮아서? 아닙니다. 심리학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관계에 용건,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경일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려야 하거나 잘 보여야 하는 목적이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없다. 생각해 보세요. 돈 빌려야 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웃고 있어도 그게 진짜 웃음인지 아니면 거절의 신호인지 분석하느라 머릿속이 터질 것 같죠? 이게 관찰이 아니라 눈치를 보는 상태입니다. 내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뇌가 긴장 상태가 되어서 여유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직장 상사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받아야 한다, 혼나면 안 된다는 강력한 생존 목적이 있으니까 당연히 말이 빨라지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상사 앞에서 좀 떤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니라 그 관계가 목적 관계라서 생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숨을 쉬고 에너지를 충전하려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할까요? 그럼 가장 가까운 가족은 어떨까요?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해주는 부모님, 형제, 배우자. 이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길까요? 김경일 교수님은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가족은 우리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타인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여유를 주지는 않는다. 왜 그럴까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걱정되고 아끼는 만큼 기대하게 되니까요.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어떡하지? 내 자식이 뒤처지면 어떡하지?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짐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기보다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걱정이 많아지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진짜 여유를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여행지 게스트하우스에서 우연히 만난 낯선 사람과 맥주 한잔할 때, 혹은 동네 단골 카페 사장님과 날씨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아닌가요? 이 느슨한 관계의 사람들에게는 내 인생을 책임지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나 또한 그들의 인생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에게 아무런 목적도 기대도 없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껍데기를 벗고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가족이나 절친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관계는 너무 뜨거워서 화상을 입기 쉬우니 가끔은 이렇게 미지근하고 느슨한 관계 속에서 열기를 식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매번 여행을 떠나거나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일상 속에서 이런 느슨한 관계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이해관계 없이 무언가를 같이 배우는 모임에 나가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스펙이나 이직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정말 생뚱맞은 내 생존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취미여야 한다는 겁니다. 캘리그라피, 도자기 공예, 러닝크루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곳에 가면 아무도 여러분의 연봉이나 직업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 글씨가 잘 써졌네요. 자세가 좋아졌네요. 라는 순수한 대화만 오고 가죠. 김경일 교수님은 이걸 함께 성장하는 기쁨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직장에서는 경쟁하고 친구들과는 비교하며 살다가 이곳에 오면 오직 어제보다 나아진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이득을 따지지 않는 순수한 관계 속에서 와, 나 좀 늘었네 하는 성장감을 느낄 때 우리 뇌는 비로소 긴장을 풀고 진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번 주말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하고 싶다면 집에서 잠만 자는 대신 목적 없는 딴짓을 한번 시작해보세요. 그 쓸모없어 보이는 시간이 여러분의 일상을 지탱하는 가장 쓸모있는 에너지가 되어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볼까요? 결국 여유라는 건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물리적인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핵심은 딱 두 가지, 속도와 관계에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지는 상황일수록 의식적으로 말의 속도를 0.5초만 늦추세요. 그 짧은 틈이 여러분을 상황에 휘둘리는 을이 아니라 상황을 통제하는 갑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너무 가깝고 뜨거운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에 죄책감 갖지 마세요. 가족이나 절친이 소중한 만큼 그 무게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느슨한 타인과의 만남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경일 교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을 잘 자야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있어야 남을 돕고 배울 수 있다. 이 선순환의 시작은 오늘 밤 푹 자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디 오늘만큼은 걱정의 속도를 늦추고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방전된 제작자의 배터리를 충전시킵니다. 그때까지 나만의 속도로 걷는 편안한 한 주 보내세요.